안녕하세요. 한담영감입니다. 로켓 매스히터 상체 부분을 만들 차례죠. 여기까지 만들었었죠. 하체 부분이 별 문제 없이 만들어졌다면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두 군데 있겠죠. 하나는 조금 높고 하나는 바닥과 같은 높이인 구멍. 높은 곳은 불길이 올라오는 연소로, 낮은 곳은 불길과 연기가 안방으로 흘러 들어가는 연도입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연도는 나중에 조금 그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체를 만들 때 연속으로 사용되는 화덕이 조금 올라와 있었죠. 이 화덕에 이어서 더 올려야 됩니다. 얼마나 더 올려야 할까요? 드럼통 높이가 약 90cm 정도 됩니다. 드럼통 윗뚜껑하고는 한 5 내지 10cm를 떨어뜨려야 하니까 전체 높이는 상체 바닥에서 80cm 정도 되게 세워야 합니다. 연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체의 화덕은 위로 80cm 정도의 높이로 맞추시고요. 아랫부분의 화덕과는 석고붕대로 탄탄하게 고정시키세요. 이 연소구가 수직으로 정확히 고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세울 엔진 오일통과 드럼통이 바로 서게 됩니다. 연소구의 수평 수직이 잘 맞지 않으면 불길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기도 하고 드럼통을 밖에 세울 때도 정확히 세울 수 없어서 난방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수평 수직자를 사용하여 수직을 정확히 맞추셔야 합니다. 화덕을 다 세웠으니 다음엔 엔진 오일통 차례거든요. 로켓 스토브 원안에는 중형 드럼통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중형 드럼통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인근 도시의 크고 작은 고물장을 다 훑었는데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열받아서 미국 가서 사올까 싶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고물성을 돌아다니다 지쳐 고심 끝에 선택한 것이 엔진오일 말통인데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작업하기도 용이하고 안정맞춤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엔진오일통 2개를 구해서 2개 모두 아래 위에 뚜껑을 잘라 원통으로 만든 후 안팎을 불로 태워서 통에 그려져 있는 페인트 글씨나 그림 등 불순물을 다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난로로 사용할 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우선 말통 하나를 화덕 바깥쪽에 센터를 맞춰 세웁니다. 물론 이 말통 역시 안쪽의 화덕처럼 수평과 수직이 정확하게 맞아야만 합니다. 이미 세우던 안쪽의 화덕이 기준이 되어 처음 화덕을 세울 때보다는 수월하겠죠. 안방으로 나가는 연도의 구멍이 엔진 오일통 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얇은 돌이나 철판으로 막은 후에 엔진 오일통을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엔 말통 하나를 세운 높이만큼 화덕과 말통 사이의 빈 공간을 펄라이트로 채웁니다. 다음엔 나머지 말통 하나를 처음 세운 말통 위에 얹어서 말통 2개를 알루미늄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석고붕대로 다시 감아 탄탄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엔진 오일통 2개를 합쳐 세워도 바닥에 살짝 묻히는 깊이가 필요해서 그 높이가 채 안 나오더라고요. 규격에 맞춰야만 하면 엔진 오일통을 하나 더 구해서 잘라 이으면 되는데 우리는 게을러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오일통 2개의 높이에 맞춰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엔진 오일통의 철판이 얇기 때문에 직접 불길에 노출되면 쉽게 부식될 터이니 어떤 높이가 되든 연탄 화덕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화덕이 조금 더 높게 세팅되었습니다. 다음엔 연결된 2개의 엔진 오일통의 수평 수직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맞춰 세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탄 화덕과 엔진 오일통 사이의 공간을 폴라이트로 꼭꼭 채웁니다.
로켓 스토브의 핵심 중 하나가 연소로의 보온입니다. 연소로 내부의 온도가 주변의 온도와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보온된 열기의 추진력으로 불길이 강력하게 이동하는 것이니까요. 연소로의 보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소로의 고열 상태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펄라이트를 꼭꼭 채워 올라가다가 제일 윗부분까지는 채우지 마시고 상단 한 5 내지 7cm 정도 공간은 남겨두시고 채우셔야 합니다. 맨 윗부분은 황토흙이나 몰타로 덮어서 펄라이트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다음은 대망의 드럼통 시육입니다. 드럼통은 외부에서 매일 보게 되는 부분이니까 기왕이면 일그러진 부분이 없는 깨끗한 드럼통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드럼통은 양쪽 뚜껑을 다 따시면 안 됩니다. 꼭 한쪽만 따셔야 합니다. 남아있는 뚜껑이 로켓 스토브의 윗부분으로 갈 거니까요. 그리고 드럼통 역시 엔진 오일통처럼 제자리에 앉히기 전에 안팎의 불순물을 다 태워서 마지막엔 물로 깨끗하게 닦아서 발리세요. 드럼통이 마르고 나면 핸드 글라인더에 샌드페이퍼를 달고 바깥 전체의 녹을 한번 갈아내세요. 그러면 드럼통의 수명도 길어지고 반들반들 예뻐집니다. 화덕이나 엔진 오일통을 세울 때는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어서 센터를 맞추기가 쉬운데 드럼통은 안을 볼 수가 없어서 엔진 오일통과의 간격을 맞추어 제대로 세운 건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드럼통의 직경에서 엔진 오일통의 직경을 뺍니다. 예를 들어 드럼통 직경 60cm에서 엔진 오일통 직경 30cm를 빼면 30cm가 되죠. 그 숫자 30을 2로 나누면 15cm가 되고요. 엔진 오일통의 15cm 바깥쪽으로 드럼통에 앉을 자리에 빙 눌러 원을 그립니다. 빨간색 원처럼요. 그 원에 드럼통을 정확히 앉힌 후 수평 수직자로 확인하세요. 우리가 처음 만들 때는 그런 요령을 몰라서 이렇게 드럼통 뚜껑을 얹어서 크기와 위치를 확인했었습니다. 우리 로켓 스토브의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진 오일통과 드럼통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넓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로켓 스토브의 규격에 보면 내부 연소통과 드럼통 상단의 간격이 5 내지 10cm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그 규격에 맞추면 최상이겠죠. 표준 수치이긴 하지만 융통성이 발휘될 여지는 있습니다. 로켓 스토브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규격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연소로와 드럼통의 간격이 좁으면 불길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 간격이 넓으면 불길의 속도가 완만해지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옆의 간격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이 역시 좁으면 불길의 흐름이 빨라지고 넓으면 흐름이 느려지는 차이일 뿐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불길이 빠른 것보다는 약간 완만한 것이 장작의 소비도 전략되고 열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도 넉넉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느낌일 뿐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장작 소비가 덜 되는 것 때문에 이 간격을 지나치게 넓히면 연기 배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지나치게 넓히는 건 적절한 조절이 아닙니다. 상황이 가능하다면 표준 규격을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테죠. 드럼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안방으로 넘어가는 연도를 잘 맞추어서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도는 엔진 오일통과 드럼통 사이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연도가 혹시 드럼통 밖까지 나오지는 않았는지 잘 확인하시고 만약 연도가 밖으로 나왔다면 철판이나 벽돌로 잘 막도록 하세요. 일단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마무리 단계는 아니니까 아직은 몰탈 등으로 고정시키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외형상으로는 로켓 스토브 본체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이 시점에서 시운전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연도가 드럼통 뒤에 보이는 까만 구멍입니다. 안방 구들 침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연통 부분은 안 보이는데요. 앞에 보이는 짧은 스파이럴관을 끼워 넣고 시운전했었습니다. 시운전하실 때 가능하면 연통을 알루미늄 테이프로 대충이라도 연결하여 창밖으로 빼시고요. 오래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어디 새는 곳이 없는지, 연기는 연통 방향으로 잘 나가는지 확인만 하는 상태니까 집안의 문을 다 열고 잣나무나 박스를 태워보세요. 아주 잘 마른 나무가 아니고 연기가 잘 날 만한 상태의 약간 젖은 잔가지를 태워보세요. 중간에 연기가 새는 곳이 있으면 잘 막으시고요. 특히 드럼통을 빙 둘러 연결 부위를 잘 살피시고 안방으로 가는 연도 주변과 재청소 주변을 잘 확인하세요. 연통을 완전히 연결한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연기가 빠른 속도로 잘 빠지지 않더라도 장작 투입구의 연기와 불길이 내지 않고 연소통으로 빨려 들어가며 연기의 흐름이 연통 연결 부위까지만 원활하면 성공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제작하셨다면 99% 제대로 잘 작동할 겁니다만, 만약에 불길이나 연기가 실내로 나온다면 연소로 세운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고생되더라도 드럼통을 다시 드러내고 불길이 올라오는 연소로와 드럼통의 간격, 그리고 수직 수평을 살피시고 특히 드럼통과 연소로 사이에 있는 연기 배출구를 잘 확인해 보세요. 이제 임시 연결했던 연통을 다시 떼어서 정리하시고요. 시운전하느라 난로가 뜨거워졌으니 난로도 식힐 겸 잠시 커피 한잔 하시며 쉬세요. 이젠 스토브 하체의 표면을 마무리하며 드럼통을 확실히 고정시키는 작업인데요. 우리는 황토흙으로 드럼통 주변을 빙 둘러 야무지게 막았습니다. 상체 표면은 핸디코티 등으로 마감하셔도 되겠죠. 우리는 예쁜 자갈을 주워서 올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연통까지 완료된 후에는 드럼통에 기름을 한번 칠해서 창문을 다 열고 환기시키며 한번 태우면 표면이 반들반들해집니다. 취향에 따라서 드럼통이 보기 싫다고 느끼시는 분은 이렇게 벽돌로 가리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 금신이는 드럼통보다 좋다고 만족해 하더군요. 나는 고물이라 그런지 드럼통이 더 좋던데. 사진은 공사 중이라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깔끔하게 쌓아 놓으면 단정하고 드럼통보다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드럼통은 실내 온도가 빨리 올라가서 좋은데 축열 효과는 없고요. 벽돌은 금세 뜨거워지는 맛은 없는데 밤에 장작 다 탔을 때도 한동안 벽돌의 축열 효과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스토브 하체 표면은 취향에 따라 붉은색의 황토나 흰색의 핸디코트나 담담하게 몰탈로 장식하셔도 좋겠습니다. 핸드 글라인더가 있으시다면 얇은 대리석이나 파벽돌을 잘라서 표면을 덮어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외국의 어떤 분들은 드럼통 윗부분에 둥근 뚜껑을 만들어 덮어 오븐을 만들거나 물통을 얹어 더운 물을 사용하기도 하던데 저는 거기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구들 침대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구들 침대는 이미 앞에 올린 메스히터의 기본 구조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메모입니다. 1. 연소로의 보온을 확실히 하자. 연소로가 로켓 엔진 부분과 같아서 강력한 화력을 발생시킨다. 2. 연소구와 연통의 직경을 20cm 정도로 통일시키고 연소로와 드럼통의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자. 3. 외관을 예쁘게 마무리하면 집 분위기가 달라진다. 인테리어 감각을 발휘해 빈티지 레트로풍으로 꾸며보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